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강의형 강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자, 시수업인데 칠판 앞이에요. 놀라셨죠? 자, 게다가 정보처리 실기 자격증 수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 언어 수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과목을 위해서 특별히 특강 강의로 준비를 한 시간인데요. 자, 타이틀 보듯이 개편되는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는 여러분이 실무 알고리즘 응용 과목 영역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 언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업이 실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 언어도 공부해야 돼 라는 부담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 언어 문제는 여러분한테 1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될 건데요. 약 10점이죠. 우리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점 정도라면 10%나 된다라는 거죠. 자, 시 언어 말고 다른 언어도 자바 언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바 언어 100점 높지는 않아도 5점은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100점 중에 15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시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 개발자 과정을 위한 시 수업이 아니고 우리의 정보 처리, 필답형 주관식 문제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 문법을 확인하는 강좌입니다. 자, 꼭 수업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리즘 본강에서 진행하시면서 순서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동시에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시 문법을 좀 알면 여러분이 코드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특강 강의예요. 자, 저도 시 수업을 한 20년? 약 20년 정도 했는데요. 이번 수업만큼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출문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C코드 문제는 자, 30줄 넘을까요? 아니요. 20줄 넘을까요? 글쎄요. 약 10줄에서 15줄 정도의 코드라인을 보고 여러분이 10점에서 자바 코드 15점까지 해가지고 총 15점에서 20점 정도의 코드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코딩하세요 라는 개발자 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간단하게 칠판으로 시 수업 문법 기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업일 텐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완강하시고 가볍게 그쵸? 본강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본강 가시면 순서도와 C코드와 자바 코드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도 들어야 되는 추가 강의가 아니고 그냥 특강 강의예요. 네. 자, 그래서 분명히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여러분 필답형 주관식 실기시험은 코딩 수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화면으로 여러분이 코딩 연습을 해서 이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한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겠죠. 자, 공부라는 건 원래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개발자 수업을 하고 개발자 양성과정 수업도 하고 여러분이 개발자 되기를 바라지만 자,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개발자만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죠. 정보를 잘 처리하고 논리적인 사고 마인드,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IT 기반적인 지식을 묻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위한 자격증만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필답형이에요. 작업형이 아니죠. 작업형이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C코드나 비주얼 베이직 코딩으로 우리 시험도 치러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답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L 개념 용어 단답식 문제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객체제한 쪽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딩 능력은 없지만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배우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랭귀지의 일반론 개념과 더불어 그걸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웹 개발 모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의 문제가 객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배점은 그쵸?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알고리즘 과목에서 가능하면 고득점, 만점 맞아야 되죠. 그쵸? 25점 내외이긴 하지만 25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초창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25점에서 30점까지 이쪽 분야에서 영역에서 나올 거 확신합니다. 자, 순서도. 과거에는 순서도만 나온 게 알고리즘 과목이었죠. 순서도에서 빈칸 몇 개? 5개. 지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였는데 자, 순서도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30점이던 이 과목이 그쵸? 예, 10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예, 10점으로. 자, 시언어 제가 지금 10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단의 공개 문제에서는 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자, 순서도와 시언어는 배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묶여져서 시험 문제의 배점이 15점 정도에서 20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영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도가 좀 쉽거나 어렵거나 또는 C코드가 간단한 결과 또는 문법 문제가 나오거나 자바도 특별히 여러분한테 자바의 객체 지향 코드, 뭐 상속, 그렇죠? 다용성 이런 문제, 생성자, 소멸자 이런 부분의 코드를 묻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법, 그렇죠? 처리 과정을 통한 결과 유출을 묻는 거기 때문에 순서도, 시언어, 자바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영역에서 몇 점? 15점. 그렇죠? 15점에서 20점이고 여기도 10점 정도. 5점 적게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개수는 총 100점 만점에 20문제인데요. 다른 영역, 알고리즘 말고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신기술 쪽 문제의 개수의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순서도의 비중은, 순서도 자체의 비중은 낮아졌겠지만 부분 점수도 있고 역시 시언어, 자바 언어가 새로 추가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서 C특강 하겠습니다. 자바 특강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바의 문법과 관련된 얘기, 객체 지향 코드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다루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쪽 용어 문제에서 개발 모형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바 코드는 기본 문법 정도, 표현의 문제 정도만 다루는 거고 정확하게는 순서도와 시언어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한 10줄 정도 내외.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고리즘 코딩 수업 아닙니다. C, 자바 따로 공부하는 거 여러분 5점 때문에, 그렇죠? 7점 때문에, 그렇죠? 이거 공부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과감히 포기하고 신기술 용어 쪽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니 순서도 공부하며 맞을 수 있는 걸 왜 포기하세요? 그래서 코딩 수업이 아니어서 기본 특강 준비한 거예요. 코딩 화면으로 보셔서 제가 코딩하는 거 보는 거 특별히 우리 정보 처리에서 의미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 제한 내에 코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화면 환경 설정, 컴파일 환경 보여드리겠지만, 그쵸? 특별히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정보 처리를 위한 C 수업이에요. 자, 정보 처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 개발자를 위한 C 수업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알고리즘, 순서도, 시언어, 자바 언어 같이 공부하는 거지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자, 정보 처리 실기 합격을 위한 시언어 수업이에요. 자, 다른 목적으로 시언어 수업을 이 강좌를 통해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코딩을 안 하지? 이상해 하실 수 있어요. 자, 목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보처리 실기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시언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0챕터네요. 자, 시언어. 여기 제가 지금 샵 기호를 했는데 이거 C샵 수업이 아니고 C 랭귀지 수업이에요. 자, 랭귀지 하면 언어이죠. 제가 언어와 관련해서는 필기 시간에 운영체제 얘기를 하면서 컴파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건 천천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것이고, 자, 시언어는 언제적 언어죠? 1972년이요. 얼마나 오래된 언어를 지금 시험 문제, 그쵸?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시언어 배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시언어는 계속될 겁니다. 자, 시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정보처리 실기에서 시언어 코드를 여러분한테 확인시키는 이유는 구현 단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지 구현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미국의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된 시스템 기술용 언어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C 언어 문법은 공무원, 그쵸? 전산직 공무원 문제도 나오고요. 계리직에서도 나오고요. 계리직 공무원 시험. 그리고 C 개발자를 위해서도
C를 언어를 공부하게 되고, 자, 우리 드디어 정보 처리, 그쵸? 정보 처리에서도 C.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혹시 시험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도 C 언어 공부를 해요. 자, 저희는 객관식 문제도 아니고, 그쵸? 예. 자, C 언어의 개발자는 데니스 리치다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벨 연구소에서 시스템 기술용 언어이다. 자, 우리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C 언어를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굳이 배우는 이유는 C 언어의 특징 때문이지 C 언어 표현법에 여러분의 문법적인 점수 매기기를 통한 채점을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알고 계세요. 제가 그냥 C 언어를 수업을 할 때는 이런 C 언어의 역사와 알고리라는 언어에서부터 A 언어, B 언어, C 언어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발전 과정 모습에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이전과 이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장황한 재미있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우리 수업에서는. 자,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필기 때, 그쵸? 필기 때 유닉스 문제에서 반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죠. 자주 나오죠. 유닉스 시스템의 특징은 C코드로 대부분 되어 있다. 그쵸? 그걸 이렇게 우리가 또 실기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보내요. 자, C 언어의 특징은 논리적이에요. 다른 언어도 다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C 언어 이전 언어나 다른 계열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언어보다도 특별히 C는 논리적인 성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걸 표현을 절차적으로 문법화 해놨어요. 구조화. 자, 논리적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다른 언어는 그럼 구조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C 언어 이전 언어는 좀 장황한 문법 표현을 가지고 표현이 되었었던 걸 C 언어 이후에서는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기계어까지는 아니지만 어셈블리어 기반으로 해서 기호를 중심으로 조금 더 표현력, 연산자 뭐 이런 거를 갖춰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언어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 C코드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언어보다 구조적이에요. 자, C 언어가 처음 나온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C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조적인 언어예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C 언어 이후 언어는 다 구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C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자바 코드 보셔도 구조적이에요. 자,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램 코딩의 기초를 만든 코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실 코드 간단한데요. 거기서도 로직의 구조 파악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서 유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해요.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약간 없죠. 이식성이 높아요. 유닉스가 좀 그런 편이었죠. 자, 여기서 간략한 문법 표현 특징. C 언어는 심플해요. 즉, 코드가 한 라인의 길이가 다른 언어보다 숏해요.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다는 거예요. 자, C 언어의 특징이 뭡니까?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심플함이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영어로 장황하게 문장식으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구나 인데 C 언어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간략하기 때문에 그 간략한 짧은 단어 속에 함축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거죠. C 언어는 이렇게 이식성이나 하드웨어 제어와 관련된 언어이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C 언어는 원래 쉽지는 않지만 C 언어를 배워둬야 되는 이유는 C 언어 이후의 언어들이 다 C 언어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우고 우리 시험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A 플러스 그쵸? 십자가 이거 완전 간략한데요? 짧죠? 간략한 표현이다 인데 이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워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쵸?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저 표현은 이렇게 슬래시에서 설명을 제가 옆에다가 적을 건데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주석, 커멘트 문이에요.
저 뜻은 여러분 아시는 표현이었어요. A는 A 플러스 1. 증가요, 증가. 영어로 increment예요. 일씩 증가하는 표현.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C 언어의 특징 자체가 간략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왜? 하나, 둘, 셋, 네 글자 코딩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글자 코딩해야 할 일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자, C 언어 배워본 사람만 알겠죠? 저 뜻이 인크리먼트, 누적 상황 인식. 그렇죠? 예. 그래서 특강 마련한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 보면 낯설지만 아는 걸 고비를 넘기시면 익숙해지신다면 꼭 코딩하지 않으셔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재밌어요, 의외로. 우리가 시험의 부담감 때문에 C 언어를 좀 낯설어하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죠. 정보 처리 시험을 이렇게, 그렇죠? 예, 종이로만 언어를 공부를 할 때, 그렇죠? 페이퍼로만 여러분이 코딩을 안 하고서 공부를 할 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 재밌는 걸, 멀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원래는 재밌어요. 뭔가 구현해보고 결과를 본다라는 사실이 되게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일인데 시험을 위한 강의라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급 언어 특성을 가진 고급 언어예요. 여러분 고급 언어란 뜻은 뭐냐면 자연어. 우리가 표현하는 영어죠, 영어. 그쵸? 미국의 벨 연구소 쪽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영어에 기반한 표현을 함축적으로 줄여놓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한 문제, 그쵸? 어떨 땐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문제, 자바 코드도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쵸? 다른 언어에 보다도 C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C 언어 공부할 거고 코딩의 기본에서 C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 프로그래밍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공부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즉 메모리 공부를 하고요. CPU에 대한 컴퓨터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C를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필기에서 어떻게 해요?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미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공부를 매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메모리에 더하기 처리를 CPU가 해서 CPU가 더하기 처리를 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 언어에서는. 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필기 공부하시고 실기 공부로 넘어오신 거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무턱대고 C로 코딩, 프로그래밍 입문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C 언어 특징을 더 잘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끝까지 완강하시고 자신감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화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낯설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이틀을 뭐예요? 최소한의 C 특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C 수업을 내가 이번 기회에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취미 삼아 또는 정말 개발자의 큰 꿈을 품고 공부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자, C 언어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개발 환경 당연히 IDE 환경 당연히 구축해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타이틀 최대한의 C죠. 자, 처음에 우리 수업에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자, C 언어의 기본 문법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템플릿을 보여드릴 거고 변수와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저 변수와 상수는 우리 순서도에서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지요. 하실 거고요. 했고요. 자,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기억 클래스. 자, 프로그래밍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다. 다시 얘기하면 이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니고 램에다가. 그죠?
주기억장치에다가 하는 건데 거기에 영역을 사용할 때 허락을 받는 기억 클래스라는 문법이 있고요. 연산자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작냐, 크냐. 그리고 아까 는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플러스 나와 있는 다양한 연산자. 자, 시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시 언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간략하다라고 아까 특징 보셨죠? 연산자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연산자 부분 수업을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자, 시 언어의 특징은 구조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절차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고 하면은 다른 언어와 다르게 시 언어는 모듈화를 할 수 있는 언어, 즉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바는 다른 언어는요, 함수 중심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C 언어는 펑션, 모듈 중심으로 코드를 개발을 해요. 우리 시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자, 이건 공부하셔야죠. 어떻게? 순서도에서 공부하실 거니까. 자, 제어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을 잘 시켜야죠. 그죠? 컴퓨터한테 일 잘 시키려고 C 언어 공부하는 거죠. C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어 문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제어 구조인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있습니다. 순서도에서 살펴보실 거고 보셨죠? 네. 그리고 배열, 참 낯설다. 어레인징인데요. 배치해서 나열해요. 무엇을? 변수를. 자료를 많이 붙여놔요. 그렇죠? 변수를 붙여놓는 배열 개념. 그렇죠? 그리고 포인터와 관련하여서 수업을 원래 해드려야 되고 구조체, 공용체, 전 처리기, 매크로 처리기. 그렇죠? 예,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메모리의 동적 할당과 해제. 메모리 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파일 입출력 수업을 해드려야 여러분 제가 C 언어를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C 언어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제한된 지면상에서 C 문법 표현 확인용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감을 평가하는 거죠. 구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C 언어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C 언어의 기초 문법 구조를 알아야 낯설지 않겠죠? 표현 방법,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배우는 것처럼 얘도 문법이기 때문에 C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텍스라는 문법의 구조가 있고요. 신텍스를 통해서 세만틱스, 그렇죠? 의미론에 대해서 이게 무슨 처리를 위해서 표현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구조 첫 시간에 배울 거고 변수와 상수 개념적으로만 있었던 알고리즘 상에서 순서도 상에서 있었던 걸 정말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는 거를 배울 거예요. 변수와 상수 그리고 연산자 부분 좀 전에도 얘기했죠? 많이 배울 거고 C 언어는 원래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 처리에서 C 언어나 자바는 그 언어의 고유 기능에 대한 코드를 보지 못하실 수 있어요. 함수 호출과 관련된 코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저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나 상속과 관련된 자바 고유의 특징과 관련된 문법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인 사고력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 대한 제어 구조에 대한 문법 정도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어문의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순서도와 오버랩 시켜서 계속 공부해 드릴 거고요. 배열. 그렇죠? 공부해 드릴 거고. 자, 문제 속에서 또는 예시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거예요. 순서도에서 자세히 배울 거죠. 위치 정보에 대해서 포인터는 응용 문제에서 포인팅이 처리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정보처리인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쪽에서 포인터 응용한 문제들이 간혹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정되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포인터의 응용은 아니고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메모리를 포인팅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안 배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강좌는 정보 처리를 위한 시강의가 아니고 개발자를 위한 시강의, 개발자 입문 강의에서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C 특강이에요. 자, 최소한의 C 언어에서는 C 언어 기본 문법 구조 배우고요. 변수와 상수, C 언어의 각종 연산자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한 이해. 그렇죠? 예.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처리를 하는 걸 변수고요. 이 하나 처리하는 걸 자료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켰는데 여러 개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걸 배열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변수들이죠. 그렇죠? 변수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배열은 변수들을 붙여서 메모리에 붙여서 따로따로 있는 것을 붙여서 묶어서 메모리상에 존재하게 하는 문법이에요. 왜 그러면 이 자료를 묶어 놓은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건 왜 시켜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쵸? 예. 아무래도 많죠. 반복 처리하게 하려고. 내가 사람이 처리하면 그쵸? 너무 힘드니까 반복 처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어문에서 while, for, do while과 같은 반복 구조문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반복 구조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떨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떨 때에는 저렇게 처리하고 옵셔널한 조건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구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문, if,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조건을 따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 구조 배우는 거죠. 자, 근데 C 언어는 어떻게 해요? 더해라 라는 명령보다는, 그렇죠? 더해라 라고 표현을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더해라. add 10 더하기 20 더해라 10 더하기 20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C 언어에는 뭐예요? 연산자가 많더라. 그죠? 자, 연산자는 뭐예요? 더해라. 명령어 기반의 함수 기능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좀 즐겨 쓰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출제할 거라는 거죠. 그죠? 예. 포인터 부분은 포인터의 정의 정도만 아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공생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응용 코드 한 10줄짜리, 5줄에서 10줄짜리, 길어도 15줄 정도의 포인터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업은 해드려요. 자, 뭐예요? 세모. 자, 이 부분 수업 안 하고요. 최소한의 C. 자, 최소한인데, 그쵸? 예, 핵심 C예요. 핵심. 정보 처리를 위한 핵심 부분의 C 문법은 요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보 처리 실기 응용 문제. 코드 표현 문제죠. 코드를 직접 여러분이 분석해서 문제풀이. 대부분은 산술식, 그죠? 산술 개념과 관련된 응용 코드겠죠? 그런 코드들 예제를 다양하게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나, 그죠? 예, 기본적인 순서도 표현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C 코드를 보신다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보처리 실기 응용 문제 파트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석 열심히 다루시면 돼요. 그죠? 예. 크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문법은 배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응용 코드 문제의 대부분 예. 변수와 관련된 문제. 그쵸? 변수는 어떻게 해요? 배열화돼서, 그죠? 배열화돼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배열. 배열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배열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시키려고요. 그죠? 예, 반복시키려고요. 왜 묶어요?
자료를 많이 묶여놓고 반복 처리를 하려고요. 그런데 선택하는 조건을 명시를 하고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 구조. 예, 조건식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요. 저 조건식 표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도 공부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시 언어의 낯설다라는 게 연산자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 부분, 그쵸? 제가 지금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조 부분이 우리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시 문제이고, 자, 어떻게 해요? 정보처리 실기 응용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신경 써서 예상 문제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쵸? 해설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소한의 시지, 여러분. 시 특강이지, 본강의가 이렇게 그렇죠?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순서도 기반으로 해서 C코드, 자바코드 함께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시험 범위는 C 언어에선 이렇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저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화면도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오랜만이어서 그렇죠? 예. 화면 보고 따라오세요, 코딩하세요 라고 해서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OT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필답형 주관식 실기에서 저희는 코딩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입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코딩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2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코딩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 준비, 정보처리 실기 준비하는데 2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딩 하시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겠어요. 그럼 정말 퍼펙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의 목적은, 평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인 감각이 있느냐를 표현의 문제가 순서도 C코드, 자바코드 다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석, 커멘트, 설명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주관식 실기와 관련된 패스 팁인 거예요. 그렇죠? C코드 어렵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자바코드까지 해서 2문제 정도 코드 문제가 나와요. 100점 중에 7점, 10점 정도의 배점이 나와 있고요. 다른 과목에 따라서 문제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C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순서도 문제와 난이도 비슷할 것이고요. 어려운 C 코딩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 본 강의, 그렇죠? 특강 강의, 본 강의에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너무 노트 필기 하시면서 그렇죠? 예. 어렵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쭉 한번 들어보시고 본 강의 듣다가 저 문법이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하면 다시 한번 C 수업 플레이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본 강의 그죠? C 특강에서 만나고 여러분 코딩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주석 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